베트남발 생산 차질이 국내 의료업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공장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가을 의료뿐만 아니라 겨울 제품도 제때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웃도어 업체들은 당장 겨울철 최대 품목인 패딩을 받지 못할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12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2 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2% 떨어졌습니다. 경쟁업체인 아이더는 지난달 매출도 전년 대비 6% 하락했습니다. 베트남 공장 가동 중단으로 가을호 출시가 한 달가량 밀린 영향입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의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남부 호찌민 공장이 전면 셧다운됐다며 가을호 출시가 늦어지면서 판매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의류 패션 분야에서 중국에 이은 제2세계의 공장으로 꼽힙니다. 국내 기업들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베트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옷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조 6,200억 원어치의 의류를 베트남에서 수입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 코로나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어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베트남의 하루 확진자는 13,000여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남부 호찌민에 있는 의류 공장은 전부 문을 닫아 주재원도 공장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신발을 생산하는 프로스펙스 관계자는 호찌민에서 상황이 나은 북부 하노이로 물량을 전부 돌리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생산 기지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류업계들은 현재 비상이 걸렸다며 모두 입을 모았는데요. 가을, 겨울 의류 판매가 연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이랜드 그룹과 힐라 등 의류 기업들은 생산업체를 다른 해외 공장으로 돌리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랜드 그룹 관계자는 가을옷은 이미 나와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각해지면 겨울옷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생산 공장이 있지만 퇴사하는 직원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도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산 형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캡, 캘빈 클라인, 토미 힐피거 등 미국 소비재 기업 모두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30%가 베트남에서 생산됩니다. 공급 불안으로 나이키 등 해외 의류업체 주가는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업계에서는 베트남 의류 생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는 적어도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 직원은 베트남 등 현지 생산 공장에서 한 달 이상 고립 생활을 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때문에 현재 한국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양심도 없이 한국의 백신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최근 높은 수준의 봉쇄 조치를 하며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도층에서는 아무리 방역을 강화해봐도 확산을 막지 못하자 아예 위드 코로나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위드 코로나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정부가 기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백신 여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역 조치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클럽이나 대규모 행사장에 들어갈 때 백신 여건을 제시하도록 방역 지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모두 철회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 대상자인 12세 이상 인구의 80%가 접종을 완료한 덴마크도 위드 코로나 전략을 공식 선언했고 전세 인구 중 81%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단계별 완화 조치를 통한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시기상조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봉쇄 조치를 완전히 해체했던 이스라엘이 최근 일일 확진자가 10,000대를 넘나들고 하루 중증 사망자도 20명대를 기록하는 등 다시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위드 코로나 정책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지의 언론 매체들은 총리가 말한 시점은 베트남이 개발한 백신 나노코백스가 상용화될 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 상상을 진행 중이고 베트남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의 토종 백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돈이 없다며 백신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예산을 기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만 기부지 사실은 거의 강제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국 백신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백신의 나노코백스는 자체 임상시험 결과 선진국들의 백신과 다를 바 없이 90% 수준의 효과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국민들도 드디어 자신들도 선진국 못지않은 훌륭한 백신을 저렴하고 대량으로 공급받아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백신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승인되면 현재 5% 수준이던 접종률이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왜 급하게 자체 백신을 만들면서까지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트남의 경제 규모 대부분이 관광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 이전처럼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이 자체 백신을 만들자 황당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백신이 없어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베트남이 백신을 완성하면 한국에 비싸게 공급하자는 어이없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근거 없는 발언입니다. 베트남 백신을 개발한 나노젠의 지분 10% 정도를 한국 기업인 넥스트 사이언스가 보유 중입니다. 이 지분율은 한국이 나노젠을 흔들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 HLB가 베트남 백신의 글로벌 권리를 사들이며 베트남 백신 해외 판매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베트남 백신은 자국 내에서만 사용될 뿐 선진국 등에는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베트남 백신이 수출을 하게 된다면 개발도상국들에게만 수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최대 주주가 한국 기업들이어서 해외 판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도 한국 기업이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베트남 국내에서 판매한 백신의 이익금 중 상당 금액을 한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나노코백스가 승인이 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나노코백스 백신이 베트남의 기술로 만들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언론들은 한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알려져봤자 자신들의 득이 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 이익이 간다고 이번 백신을 포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백신 접종률은 현저히 낮고 공급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코백스를 접종하고 하루빨리 관광산업을 재개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라는 계산인 것이죠. 한편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로 유명 관광지인 푸꾸옥섬 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11일 온라인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내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럽, 미국, 동부아시아, 호주, 그리고 중동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푸꾸옥섬 방문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 첫 3개월 동안 매달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한 외국인 관광객 2,000명에서 3,000명이 전 세계를 통해 입국하면 이들은 격리 리조트에서 머물게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푸꾸옥 재개방 시범 사업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우선으로 실시했으며 현재 섬 주민의 최소 90%가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푸꾸옥 섬의 개방 소식에 다른 지역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푸꾸옥의 주민들만 특혜를 보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접종을 하지 않으면 봉쇄 조치와 이동에 제한을 당하여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국민들끼리 서로 시기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이 자랑하던 백신이 사실은 한국 거였고 상당한 이익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이를 알게 된 베트남 국민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면 한국의 내수는 물론 지역 경제 소비가 증가해 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과 2022년 경제 성장률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